어버이날 효도 네. 다섯 방이냐, 효도 선물이냐. 아 이런 사람이면 그래도 국회의장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희는 뭐 세 표밖에 없어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정말 거친감은 있겠다. 개혁신당 지금 저 전당대회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좋아요 2,000 누르면 개혁신당의 토론회 한번 저희가 성사시켜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날 좋아요가 한 3,000개 달려갖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명장 오늘은 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두 분 모시게 되는데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두 분 모시는데 장윤선 기자님이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 조금만 기다리고요. 먼저 우리 김용남 의장님부터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 보시면서 오셨죠? 예. 예,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까? 참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고 그러시던데 좀 아까 두 분은. 진짜요? 예. 뭐가 바뀌었죠? 저는 바뀐 거 잘 모르겠던데. 그래요? 엄청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 가셨어요. 예. 예. 이제 어떤 게 바뀌었냐면 보통 기자회견 할 때 우리 김병민 최고의 얘기는 과거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보면 늘 뭐 카르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냐.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민생에 오로지 집중한 모습. 이거야말로 큰 변화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이제 하셨고요.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기 위해서 조금 수비적인 좀 태도로 바뀌면서 그래도 멘트라든지 워딩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카르텔 언급은 없었다. 네. 근데 뭐 카르텔을 매번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질문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에 그쵸. 대한 예, 질문이 질문이 없었잖아요. 옛날엔 질문 안 들어와도 그 얘기 했거든요. 아니 그건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예, 그냥 예. 일방적으로 읽을 때 한 얘기고 네. 구체적인 특히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정치 공세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음. 일단 안 하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명백히 표시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네. 수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왜 특검하냐 뭐 이런 취지니까. 미진함은 내가 하자고 하겠다. 뭐.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약간 뭐 진심이 안 느껴지는 멘트였고. 그러니까 바뀐 게 이게 없다? 지금 정부로 이송된 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뜻을 명확히 했고 네.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네. 입장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안 바뀐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안 바뀌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네. 바뀐 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려워요. 바뀌었다고 한다고 하면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시사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검을 했을 때의 뭐 어떤 뭐 추천 인사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언급이 있어야 됐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으면 야당에서 지금 22대 개원을 하면 또 추진하겠다고 예. 하니 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엔 내가 거부를 했으나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면 그때 가서는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죠. 현안인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이루어져서 했으니 네. 그대로 확정하겠다. 아니면 네. 수정안을 뭐 만들어 그렇지, 뭐 와달라라고 하든지. 하든지 근데 그런 게 입장 없었죠. 변화가 없어요. 예. 아무리 봐도.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걱정 끼친 부분 사과드린다. 예전에 사과 없었잖아요. 그 비슷한 멘트는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안타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 안타깝다.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네. 사과로 네. 조금 이제 발전. 장족의 발전을 하셨군요. 정말. 아이고야. 아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평가. 별 5개 중에 별이 5개. 그 돌침대 아닌가 그거는? 그건 돌침되고요. 예. 별 하나, 별 둘. 별 하나. 별 하나 별 둘? 이거 뭐 옛날 노래인데 그건. 별 하나 별 둘. 이번에 기자회견이 네. 그냥 취임 2주년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취임 1주년 때는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황상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밀려서 하는 기자회견이잖아요. 상황을 보면 예. 네네네. 그러면 정말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의 상황이니까. 대국민 사과에 준하는 그렇죠. 예. 근데 없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그래요? 못 찾겠어. 그래서 야 이게 뭐 안 바뀌나? 그냥 이 아하. 상태로 계속 또 아니 안 진행이 바뀌면 너무 이게 국정이 앞으로 한 발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야당 이제 정말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텐데 그냥 안 바뀌고 버틴다 이게 되나요 이게? 저도 그래갖고 3년을 어떻게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최근에 비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아. 근데 네. 그 함성득 원장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예. 네네. 그걸 보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거는. 아. 그 함 원장이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뭐 예, 지장이 경쟁자는 경쟁자는 네. 대통령 인선에서 쓰지 않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든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음. 내 진정성을 알아달라. 네. 이거는 거의 민주당 입당 수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네. 거의 적장과 내통한 거예요. 그렇죠. 아. 배신감 이거는 느낄 만한. 약간 여적죄 이런 느낌이군요. 예. 여적죄. 이거는 거의 적장과 야합을 시도한 거예요. 음. 성문 10개 내가 여러 이거잖아요. 성문 그래 활짝 트로이 열을 게 목마 트로이 댓글도 목마. 많이 트로이의 날렸어요. 목마. 들어오세요. 이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나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탈당해라부터 해서 난리가 난 건데 네. 그걸 잠재우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고 네. 기존 지지자분들 지지층을 향한 기자회견 아니다. 나 저 절대 안 변합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군요. 아, 왜냐면 이제 워낙 큰 사안이고 만약에 진짜 민주당과 이렇게 마치 내통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기존 지지층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고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군요. 그 함원장이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에서의 장애물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네네. 거의 뭐 꽃길 깔아드리는 느낌으로. 이거는 적과의 내통이지. 아하. 네. 여야 협치로 보면 너무 어려울까요? 그렇지요. 이준석 대표도 네. 뭐 선 안 긋고 만날 수 있다. 네. 뭐 얘기하던데. 음. 이준석 대표는 만나자고 하면 만나나요?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만남이. 아까는 뭐 2년 뒤를 예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장윤선 기자께서 드디어 아이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앞선 저기 기자회견 인터뷰가- 때문에 바쁘셨죠? 아니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네. 계속 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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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늦었습니다. 아유. 장 기자님 오늘 그 제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왜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늦게 오지 그랬어. 1시간 뒤에 오시 그랬는데. 아 근데 표정까지 너무 똑같네. 아 근데 우리 지금 김용남 네. 전 의원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 바뀐 게 없잖아요. 네. 바뀐 게 없는 이유가 네. 대통령이 최근 터진 그 사전 조율, 네. 이 대표와의 만남과의 사전 조율 요 과정이 너무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분노를 그렇죠.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예. 일이기 때문에 예. 그걸 잠재우기 위한 이건 대국민이 아닌 예. 대지지자를 위한 보수 지지자를 위한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기자회견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세게 했어야 됐던가. 여기서 더 세게 나갔으면 난리 나죠.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말 진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고요.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게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의였고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무려 범야권이 192석이나 네네네.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뭔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옛날 임금들도 암행어사 내려보내 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살펴보고 보고받고 바꿨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보면 제가 모두 발언 들으면서 이거는
안 바꾸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는 본인과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검 수용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못한 지금 상황이 된 거다. 보수 언론의 예. 그리고 네. 거기다가 뭐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찬 일도 많았다. 저는 군가가 생각난다고 다들 바로 이를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기자회견도 실패다. 예. 실패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 앞으로의 길을.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암담합니다. 암담하다. 예. 아 그럼 이렇게 자꾸 스스로 고립돼 가는 게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약간 버릴 정도로 고립되는 게 대통령실의 선택인 거야 아니면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갖고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고립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모르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그 아니 뭔가 다른 전략이 혹시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초반엔 저는 그런 기대도 했어요. 뭔가 있겠지. 준비해 놓은 전략이나 뭐 해결 방안이. 예. 그거 없더라고요. 근데 매번 아직 안 내놓은 거 아닐까요? 뭔가 아니 총선 때까지도 안 내는 걸 뭐 언제 내놔요? 이거는 뭐 뭐가 있었으면 총선 전에 내놨겠죠. 진작에.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아니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그 한결의 권태호 그 논설실장이 네. 예비고사 형태로 질의응답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100% 다 그대로? 맞췄어요. 그대로 됐어요. 어. 특검에 대한 입장도 뭐 네.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면 네.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라고 하겠다. 음.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다 예상된.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정말 딱 그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서 이게 보수용이다? 보수들도 이런 답변을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예측 가능한 이 정도면 보수가 만족할까요? 약간 어정쩡한 타협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네.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본인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 뭐, 아니다. 이렇게 뭐 뒤에서 내통하고 이런 사람 아니다. 트로이의 목마 나는, 아니다. 네. 그걸 비춰주기는 비춰줘야 되겠는데 과거와 같이 무슨 뭐 때려잡자 뭐 해갖고는 네. 난리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좀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아니 오늘 사전 조율은 기자회견은? 진짜 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네. 아쉬웠어요.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굉장히 제일 핫한데. 그렇죠. 뭐라고 답변을 할까? 네. 대통령실 기자들이 뭔가 약간 서로 왜냐면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서로 이건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할 수도 아니요, 있나? 제가 어제 그게 제일 대통령실 핫한데? 출입 기자들 뭐 네. JTBC도 있을 예. 텐데 네. 그런 건 없고 서로 무슨 질문을 할까? 어제 자리 추첨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리 그래가지고 추첨.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자리 앉은 기자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손을 계속 들었는데 꼭 네. 앞자리만 시킨 것은 아니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질문권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회의했을 거예요. 진행된 순서를 보면 정치 분야 그리고 외교안보. 나서 갑자기 이제 외신 기자들이 줄줄이 쭉 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분야, 경제사회, 예. 그 다음에 사회 분야, 그리고 다시 이제 TV조선 기자가 나타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네, 관계를 네, 네, 묻고 마무리하는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상당히 계산된 안배가 작동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지난번에 진보 언론 기자들 하나도 질문권이 없었다라고 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겨레 기자 네. 예, 질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선일보 신문으로 보면 조선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이렇게 질문했고 통신은 유시스, 연합 1등 연합했어요. 연합 이렇게 하고 방송은 SBS, KBS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편들은 TV조선 네. 마지막에 TV조선 그래도 지켰네. 중앙일보 있었고. 경제지가 좀 중앙일보 있었죠. 했고요. 경제지가 네. 있었어요. 네. 매경, 매경 있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외신들 쪽 있었고. 제가 볼 때 기자들이 그 질문을 준비를 안 하진 않았을 네. 거예요. 그러게요. 예, 제일 예. 당연히 제일- 준비를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치 관련 현안 질문만 1시간에도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30분하고 딱 끊겨서 뭐 약간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 아니, 질문까지 안 할 기자들을
잘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좀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요. 지목할 아니 때. 지금 이게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고 네. 지금 바이든은 1년에 33번 했다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 우리는 지금 1년 9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 기자들이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취임할 때 보고 그리고 처음 보는 100일 때 보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차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통령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 소통할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외신 분리해야죠. 음. 그래서 내신끼리 하고 외신끼리 따로 해서 그러네요. 두 차례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굳이 또 묻고 그 촘촘히 좀 물고 들어가면서 뭐 순서가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뭐 이렇게 가면서 꼬리에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외신 기자들이 네, 네, 네. 예, 거기부터 등장하면 끊어졌어요, 거기서부터 확 흐름이. 맥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더 딥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그게 약간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실에. 100% 전략이죠. 100% 전략이다. 요 정도 했으면 됐다. 두 가지 나왔으면 끝났다. 다음 거. 이렇게. 외신? 네, 외신. 어저께 미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했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달라 이런 이게 얘기를 좀 했죠. 아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예상 가능한 뭐 대통령이라고들 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전 조율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갔다면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화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그러면 그게 우리 제일 곤란한 질문이죠. 질문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음. 하면 그 함성득 원장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허언증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상황상 그럴 수는 예. 없거든요. 네. 그거는 네.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런 전혀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아니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비선인데 이렇게 며칠 만에 다 까? 이게 황당한 건 있죠. 너무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책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 거기에 그 함성득 교수 책도 있었다고 네, 대통령학과 관련된 예. 입주민이 이제 네, 주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긴 한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두 분이 넥타이 색깔까지 딱 맞춰가지고 빨강 파랑 작정하고 한국일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네.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그러면 그리고 이건 허언증 환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뭐 골프 회동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부 동반 만남 그리고 뭐 총리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인사하는 문제,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실명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뭐 좀 들어오셔야겠습니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함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교수님 좀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나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소설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 정말 그거는 소설가 아니면 예. 뭐 만들었으면 법적 대응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안 하고 하잖아요. 있는 거죠. 예. 용산에서 예. 당연히 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뭘 해야죠. 예. 함 원장을 그렇게 메신저로 만약에 썼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한다면 그럼 이제 함 원장을 쓴 거는 역시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과의 친분 혹은 뭐 민주당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좀 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함 원장님이 네. 뭐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인연이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고 예. 그리고 사우나 사우나 인맥이라는 인맥이라는 거잖아요. 같이 그 단지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함께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고 그리고 함성득 교수하고 그 저 이명백 교수는 네. 고대에서 같이 네네네네. 저 그 교편을 잡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깊고 두 분 사이에도 굉장히 친하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함 교수가 뭐 이명백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겠냐라고 임 교수님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다 자신의 뭐 비서관이든 아니면 뭐 밑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요런 내용으로 한번 야당 대표와 한번 선을 한번 대보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총선 전부터 사실은 요번에 바뀐 라인 말고 네. 기존에 있던 이관섭 실장이나 한호섭 정무수석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소문이 좀 났었잖아요. 돌았죠. 예. 사실상 그런 소문이 났었으니까 네.
그 공식 라인으로 접근을 안 한 거죠. 이미 상당 부분 회의나 이런 데서 배제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곧 그만둘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선으로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허탈한 비선이에요. 본 것 중에. 아니 이건 나중에 비선은 네. 보통 숨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걸 회고록 쓸때 절대로 등장해요. 까면 안 되죠. 네. 그건 나중에 자기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회고록에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 아니면 이 정부 임기는 적어도 종료된 이후에 뭐 한 5년이고 10년 지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일 그렇죠. 네. 딱 그런 그렇게 컨셉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공개될 네. 만한 내용인데 네. 아니 며칠 만에 다 나왔어 이게. 그것도 언론 인터뷰에서 네. 공개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상당히 허탈해요. 아니 이렇게 일을 해?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의 그 기사 내용은 작심하고 발언했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교수님이 영수회담이 성사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더 협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작심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는 비선이 아니고 네. 현 정부와 야당 실세로 대놓고.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공식 실세야. 라인. 예, 예. 예.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이제 되더라고요. 실세는 끝났죠. 근데 이제 끝났죠. 그렇게 다 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실세요? 예. 이거 어떤 분들은 혹시 그 함 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어쨌든 대통령과의 그 사우나 인연 등등도 있으니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부부끼리 친하다면서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제 거네.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네. 함 원장하고 이렇게 인연보다는 네. 부부끼리도 아. 회동을 하고 친한 네. 관계니까. 여기도 그럼 혹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이 함께 작동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4인 회동이 많아요. 4인. 예. 아. 부부 부동반이 동반으로. 회동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도 4인이 함께 만났다는 거고 발언 지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김건희 여사가 차지했다더라라는 소문이 또 정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 사인회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발언 지분이 더 많기는 대통령보다. 그건 정말 왜냐하면 59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두 분이 같이 계실 땐 누가 더 말씀 많이 하시나?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하시나?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이번 그 사전 조율 사건은 앞으로도 이거는 여기서 딱 멈출 사건은 아닌 거죠? 아유.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건이죠. 강성 지지층에게 준 충격이 너무 커요. 예. 그렇죠. 아. 사실은 내용이. 이게 내용 내용이. 자체가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뭐 적게는 20% 초반 내지는 30% 정도의 지지층이 거기가 흔들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려나.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네. 참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자, 자막 준비하고요. 네. 개인 의견. 왜 그러세요? 개인 네. 의견? 네, 네.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갔어요. 가죠. 그렇게 되면 당장 본인과 부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생존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영수회담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건강 안부를 물었다는 거잖아요. 직접 전화해서.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칼침을 맞아도 전화 한 통 안 했고 단식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한 통 전화 뭐 정무수석조차 보내지 않았던 대통령이에요. 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을까? 이것은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일신상의 어떤 닥쳐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뭐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용도 아니고서야 해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민정수석 발표할 때 제 네. 사법 리스크는 제가 아니 그거를 근데 그것도 했는데. 굉장히 스스로 황당하게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아니 스스로 풀 수 있나요? 사법
리스크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검사 출신은 그런 생각들을 하나요? 지금의 해결은 비선을 보내서 아.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하는 그런 해결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담으로 심평 교수는 믿을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평 네. 교수는 네. 진짜 왜 여기 또 그분도 교수님이잖아요. 선전을 네. 해가고 네. 심평 교수가 내가 했다. 또 내가 이게. 메신저다. 네네네. 내가 메신저다. 네. 심평 메신저. 예, 그래서 지금 메신저 찐 메신저가 누구냐 이제 이런 논란을 본인 스스로 이제 근데 발전을 지금 하시는 중요한 것 건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네. 그 골간과 개통을 무시하고 음. 비선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간.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다 내부 구조가 있는데 네. 그를 다 무시하고 뭐 심평 교수 내가 했다. 네. 또 함성득 교수 나타나서 막 내가 이런 역할을 네, 했노라. 네, 네. 내가 비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안에 있는 참모들이 진짜 황당한 거죠. 아. 일을 누구랑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갤럽에서 23% 찍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전화가 오고 가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할지 뭐 그거를 당시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지금 네. 하나씩 밝혀지는 예. 사실이 이러니까 실장부터 몰랐구나 이게. 예. 이게 하나 둘씩 밝혀지는데 저는 심평 교수의 주장은 이게 지금 함성득 원장은 삼자 회동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백 교수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 이렇게 대표. 셋이 만났다. 그 맞는 것 여기가 같아요. 미선이지. 맞는 것 여기가. 같아요. 왜냐면 양당에서도 대변인들이 부인을 안 하고 아. 저도 네. 네. 확인 안 알겠습니다. 해요. 음. 근데 전 또 하나 박영선 양정철 카드 네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나온 거냐 라인이 이것도 복잡하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음. 이 와중에 또 김한길 전 대표도 또 등장을 하기도 네네네.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라인이 나오니까 여러 너무 개예요. 라인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근데 네. 저희도 그 예. 이명백 원장이랑 또 이제 JTBC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박영선 양정철 카드는 함 교수가 먼저 꺼낸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다른 하긴 라인이에요. 하더라고요. 네. 다른 라인이야. 네. 네. 선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예, 서울 지하철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네네네.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수습을 해주긴 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비서실장 통해서 용산이랑 네. 협의를 했다.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어제 뭐 이게 연결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그 김용 부원장 보석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은순 여사 가석방 적격 결정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인가요? 뭐 어떨까요? 하나씩 그게- 이렇게 서로 좋은 어, 카드로. 예, 어. 예. 우선 장모 가석방은 법률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목욕하면 가석방 대상은 됩니다. 3분의 예. 2 아니에요? 3분의 1. 3분의 1만 해도? 법률상은 3분의 그래요? 1인데 오. 3분의 1 목욕하고 가석방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기의 대략 85% 내외를 목욕했을 때 아. 가석방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선고 받고 10개월 정도 목욕하고 2달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대충, 그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는 관례상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목욕률이 대략 85% 내외에서 가석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네. 공교롭게 말씀하신 대로 김용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이제 보석 같이 발표가 되니까 예.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것도 딜했나? 네. 뭐 이런 아. 의심이 의혹이, 네. 드는 건데 이거는 함성득 원장의 공개한 메시지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네. 이게 이렇게 딜을 시작하나? 네. 야당에서 그러면 최은순 씨 석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이야기를 내고 이래야 이제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거래가.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낸 곳은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아. 그게 무슨 어버이날 효도 네. 가석방이냐, 효도 선물이냐. 조국 혁신당도 좀 강하게 메시지 낸 것 거기도? 같은데. 네. 네네. 아, 그 역시 삼지대가 이래서 네. 필요하군요. 삼지대가 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둘만 딜을 해? 다 같이 모여서. 아, 그나저나 참 개혁신당 큰일 났어요. 네. 개혁신당 지금 전당대회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네. 뭐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하다 나와갖고 네. 저희가 좋아요 2,000 누르면 개혁신당의
그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5분 맞죠? 5분의 네네네. 토론회 한번 저희가 성사시켜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날 좋아요가 한 3,000개 달려갖고 네. 오.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해야 지켜야 될 것 됩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5분 좀 해주세요. 방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하고는 잡혀 있는데 네. 네. JTBC하고 또 잡아야 되는. 아, 네. 그 제가 어저께 실무 협상을 좀 진행을 네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를 네. 하나를 드렸고 네. 그 선관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방송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예. 당에 아무튼 당에 거기 관심이 조금 가지세요. 변화가 네, 있었구나. 변수가 네네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럼 저희는 그날도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아. 그날을 저희가 던졌고 네. 뭐 좀 다 기다려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진척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배현진 예, 넘어가 볼까요? 의원 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다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 욕한다라고 한 거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 네. 원내대표 이제 배현진 의원은 누가 나가라 그랬어. 오.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아니는 거예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라고 하더니 뭐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해라고 하면서 이제 앵커가 배현진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구체적인 약간 뭉갰죠. 네.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라고 안 하고 기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배현진이 맞구나. 그랬나 네. 보다라고 하게 되니까 배현진 의원이 나 그런 적 없거든. 오. 진짜 이분 힘든 분이다라고 하면서 분. 네. 이철규 의원과의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의원끼리 의원끼리 통화하면서.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일각에서 오죽하면 녹음을 했겠느냐가 이제 배현진 의원의 주장이고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들어볼게요. 네. 그것도 네. 배현진 의원의 녹취록.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그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예. 네. 예. 전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까지 라고 했는데.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마치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막 나를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네.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배현진 의원이랑 통화할 때 굉장히 말 편히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가면 그렇죠.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하면서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냥 나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도 되지 제가 않나? 보기엔 예. 배현진 의원마저 저런 스탠스를 취하면 네. 국민의힘에 이제 친윤을 표방하는 의원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 친윤의 분화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세게 싸우는 거잖아요. 더 네, 네. 의원들끼리 더 이상 어떻게 더 싸워요. 통화 녹음 파일을 까는 수준이면 막장이에요, 막장. 신뢰도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예. 간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네. 뭐 이철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아니라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철규 의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요 정도 하면 뭐 대충 맞은 것 같은데. 정프로가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네. 동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거의 2판 4판인 거잖아요. 네. 다 녹취 다 까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분이 그냥 웬만한 인연이 아니에요. 네. 그 국민공감에서 총괄 간사했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 할 때 사무부총장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세트 플레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왜 이런 거냐? 제 취재를 해봤더니 예? 누가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근데 명예훼손 소송할까봐 또 얘기를 못하겠다. 근데 하여간 배현진 의원은 네. 어떤 유력한 대선 주자 과거에 이분이 함께했던 네. 예. 그분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요 정도까지만. 아. 네, 또 소송한다 내용, 그럴까봐. 내용이.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쪽이랑 선을 그으라는 메시지 같은.
그러니까 맞나요? 이제 더 이상 친윤으로는 안 뭐 된다. 정치적 안 된다. 미래가 없다. 아. 다음 대선을 위해서 좀 새로운 미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정당 이름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뭐 이제 이런 아. 이제 얘기가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그 지금 전기 친윤과 후기 친윤이 갈등하고 있대요. 전기 후기가 나뉘나요? 아, 친윤도 전후기가 예,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상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후기 친윤들이 네. 어떤 얘기를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후기 친윤이 다시 또 이 원내 대표나 원내 사령탑을 맡는 것은 네. 우리의 정치적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친윤인 뭐 권성동, 뭐 그렇죠. 장재원 이런 분인 장재원 거죠. 뭐 이런 네. 사람들이고 이제 후기 후기는? 친윤들 뭐 이철규를 중심으로 한 새롭게 아. 편성될 사람인데 네네네.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다양한 경로로 대통령실의 최근 입장을 확인해 봤더니 이거 국민의힘 의원이 해준 얘기인데 대통령실 분위기도 우리는 미친 듯이 이철규를 밀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 아니다. 딴 사람 해도 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에 대한 신뢰가 예년만 못하더라. 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철규 의원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배현진 네.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한 걸로 보인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후 2시에 할 텐데 네네네. 누가 되냐. 네. 근데 추경호 의원 가능성이 제일 높다 예. 이런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추경호. 네. 이철규 의원이 언젠가부터 조금 개인 플레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아. 예, 예. 개인 그- 플레이라면 무슨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네. 좀 뭐 오더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좀 항상- 그런 게 좀 아. 이렇게 있었다면 시킨 일만 하는 것처럼 예. 했는데 예. 이제는 약간의 자가 발전이 그렇죠. 플러스가 돼서 뭐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네. 정말 저게 예, 정말 용산의 내려온 뜻인지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 그래요. 그게 아니던데 뭐 이제 네. 크로스 체크 해보면 그게 아니던데 뭐 이런 게 좀 있고 사실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옮길 다 수가 전해드릴 수는 없는 없고. 수준. 근데 객관적인 사정상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네.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뭐 중앙 언론에서 표현한 거니까 네. 제정신이냐. 아유 크레이지. 그게 딱 그거죠. 사실 아유, 그게 크레이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친윤을 포방했더라도 배현진 의원이 자기가 이 나가라고 추천 내지 등 떠밀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는 알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철규 의원이 뭐 처음부터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 김태현의 정치쇼 예. 출연해가지고 아유 인터뷰 다 해놓고 100% 뻥이야. 왜냐하면 100%예요. 네, 출마 왜냐하면 의지를 막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혀놓고선 그리고 그동안 먹은 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네, 조찬회동을 너무 많이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믿을 수 없다. 우리 아무도 안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아 그 식사는 거기서 하셨나? 그 국회 건너편에 그러니까 있는 무슨 그 회관? 디귿 회관 아, 거기가 애용하는 곳이에요? 뭐 하여간 다양한 이 스토리가 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있어요. 예, 말 못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 못할 게 많아요. 아니 정치권 얘기는 뭐 이렇게 말 못할 아니, 게 방송인데 많아.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아, 알겠습니다. 입틀막 방송입니까? 방송이에요? 이철규 그리고 네. 배현진 두 사람의 논쟁은 뭐 요 정도. 근데 요건 이철규 네. 의원이 그 책임론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면 전당대회 나오지 아.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건 용산의 뜻이에요? 아니면 이철규 개인의 뜻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근데 오늘 맥락을 보면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분은 이제 어엿한 정치인으로 뭐 이제 새롭게 자기 길을 갈 거다. 이런 네. 얘기를 마치 했잖아요. 독립생계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사실상 그동안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던 네. 윤한 갈등은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완벽히 헤어졌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짐작해 보면 이철규 의원의 그 소위 물귀신 작전처럼 비춰질 수 있네요. 아. 그러니까 워터고스트. 내가 원내대표를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제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내대표를 나가겠다고 하니 배현진 의원마저도 저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죠. 당 내에서 신임이 없어. 네. 그러면 용산의 입장에선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예. 본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뭐 논개라도 해야 돼. 뭐 하나 하고 내가 줘야겠다. 그냥 이 상태에서 아. 그냥 주저앉으면 나는 정말 유슬리스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구라도 끌어안고 같이 떨어져야 돼. 아.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 아닐까. 가락지 꽉 끼고 네. 아. 단단히 딱 잡고. 네. 껴안고 이게 논개 전략. 아니 근데 지금 논규. 국민의힘을 보면 논규. 네, 선거 네, 네. 깨지고 나니까 네. 내부에 서로 적이야 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적이 아니고 네. 저쪽하고는 오히려 비선을 네. 보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 요새 민주당하고 소통 잘 된대요. 그러니까. 개별 국민의힘이? 네,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개별 소통 굉장히 자주 하고 잘 되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서로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정적으로 망한 집안들이 그렇게 내분이 심해지잖아요. 망한 집안. 딱 그 상황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그 원내대표 누구를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안 된다고 하고 지금 3파전인데 네.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되든 그립이 없는 원내대표가 될 거다. 그리고 누가 되든 그분의 말을 듣지 잘 않을 듣지 거다. 않는 네. 22대 국회가 될 거다. 아마도 22대 국회는 각자 도생. 네, 영남은 영남끼리,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뭐 이렇게 뭉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전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 국민의힘 진짜 힘들어지겠네 그러면. 뭐 당 단합도 안 되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네, 네. 국민의힘 어떤 중진 의원 제가 어제 취재했는데 네. 네. 국회의장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해야지. 아. 네?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믿고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아. 경륜, 경륜. 나이. 그 국민의힘 아. 의원이 얘기했다는 네, 거죠. 국민의힘 다수 추나땡이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 추나땡 이런 취지 아니고 진심으로. 예,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륜? 뭐 여러 가지 복선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단계가 됐다. 그건 액면 그대로 믿긴 조금 어려운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얘기로 넘어가 네. 볼까요? 아. 네, 뭐 개혁국회를 외치면서 4명의 후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가지고 4명 후보 4파전으로 지금 추려졌는데 뭐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제가 의원들 취재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보는 포인트가 저는 정성호 의원이 되게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미애 의원하고 조정식 의원 그 양강구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 좀 의외였는데 네. 그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 3파전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추미애 조정식의 의외로 표가 많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네. 여하튼 민주당 안에서는 개혁국회를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가능성이 높은데 네. 개별 의원님들 다로 이제 다 접촉을 해보면 호불호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의 투표는 정말 알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당원 결과를. 투표가 아니라 예, 의원 그래서, 투표니까. 네, 알 수가 당연히 이제 없다. 비공개 투표인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 그래서. 결선 투표 공개 투표하면 어떡합니까? 북한이에요? 아유, 큰일 날 얘기를 해.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다 모여서는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민주당 내에서. 내에서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네. 그 후보를 놓고 뭐 네. 찬반 투표 비슷하게 예. 진행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의석 분포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선출되면 그냥 거의 무조건이죠, 예. 되는 구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의중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아요. 네. 국힘 쪽에서 누가 의장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전혀 결과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네. 혹시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사람이면 그래도 국회의장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3표밖에 없어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그래도요. 결과에 뭐 네. 영향을 영향은 미칠 못 수가 주지만 없어서.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세 표의 가치. 뭐 어느 분이 괜찮냐보다는 네.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정말 박진감은 있겠다. 국회의장 박진감 넘치는 국회. 더군다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 방문을 하면 네. 그 위에 의장석에 내시 추미애 펠로시. 의장이 펠로시 앉고 의장처럼.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야 아, 네. 진짜 아. 언제 터질까? 미국식으로 가겠네요. 네. 그냥 네. 그냥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왠지. 추미애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네. 뭐 눈빛이나 행동이나 많은 걸 할 수 있겠더라. 낸시 펠로시가 연설문을 찢었잖아요. 찢었죠. 네, 아.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행동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당내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개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집단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더미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의도 있고, 네. 뭐 이제 좀 친명색이 강한 이런 뭐 어떤 집단이 특정 후보를 뭐 공개 지지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은 지난 총선 민의를 반영한 국회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력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개원해서 6개월 안에 싹 다 개혁 의제들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서 좀 이견을 뭐 천천히 가자거나 뭐 미루자거나 이런 말을 민주당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원내 대표단, 원내 부대표단 그걸 개혁 기동대. 개혁 기동대 네. 22명인가? 예.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네. 개혁 기동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겠죠. 네. 대체로 초선이에요. 네. 다 맞아요. 초선일 걸요 초선이에요. 아마. 거의 예. 초선이에요. 초선을 싹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저는 상당 부분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의제에서 일치를 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국회하고는 좀 굉장히 무기력하고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국회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의정 활동도 너무 주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성을. 예, 아니 화성을도 그렇지만 네, 국회 내에서. 국회 안에서 네. 예, 비교섭단체 연설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이준석 대표 어디 가요, 참 상임위? 예. 아니 근데 비교섭 단체는 네. 상임위를 먼저 찍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그렇죠. 남는 그- 자리. 네. 그냥 남는 남는 거 얻어 갖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교섭 단체가 되느냐 안 아.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네. 뭘 할까 그냥 남는 거 옛다 뭐 아. 이거 수준이에요. 옛다. 아하.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검찰개혁 속도 내겠다고 네. 어저께 입법 토론회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6개월 안에 다시 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은 이러한 움직임에는 범야권으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는 3명의 생각이 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검찰 개혁 내지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네. 형사 사건이 끝이 안 나요. 경찰과 검찰 간에 계속 핑퐁을 치거든요. 사건을 갖고.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해놓으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사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주로 검찰의 신문을 확 빼갖고 그냥 기소청으로 만드는 거가 아마 주요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형사 사건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느냐 이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개혁신당의 원내에 진입하는 3명의 의원들도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개혁이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냐 그걸 판단을 해야겠죠. 네, 네, 근데 네.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최근에 불거진 뭐 장시호 녹취록을 포함해서 예. 이화영 술판을 네. 비롯하여 과거의 한명수 모해 위증 사건까지 쭉 들여다보면 도저히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벌어졌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는 누가 예.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그러니까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야당 대표의 네.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일하게 보고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냐. 근데 이제 모든 검사들이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단체 기합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이제 민정수석이 왔을 때 많은 그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주현 수석 눈치 안 볼 수 없다. 검찰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위 검사들은 내 승진이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는 김주현 수석에게 달려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관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가서 전관 변호사 하려면 검사장 승진을 해야 되고, 나의 검사장 승진은 김주현 수석이 갖고 있다면 정권의 맞춤형으로 수사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게 네, 네.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국민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혁 이런 것들도 네.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정치권도 한 6개월 동안 뭐 엄청난 개혁 과제들을 빨리 지금 해결하려고 할 거고, 아마 거기에 또 일환으로 이제 검찰 개혁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혹은 뭐 올해 한 하반기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우리가 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네. 제가 보기엔 올해는 다이나마이트 코리아가 맞을 것 같아요. 빵 터집니까?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예측이 다이너마이트 불가능해요. 코리아. 네. 아유, 하여튼 뭐 정치권 터지더라도 좀 우리 국민들 사는 데는 좀 그러니까요. 별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과연 어떤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김용남 그리고 장윤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오늘도 뉴스 빠르빨리 정리해 주시느라고 예. 또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또 전달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실시간으로 대통령 성대모사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은 알아서 잘하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정프로는 그 입각 뭐 생각 없어요? 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감히 갈 자리는 아닌 것 그 같습니다. 밥 먹으러 안 갔다고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심을 못 먹고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참 이거 네, 자, 밥 사시길 바랍니다. 네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